아니 약간 주변에서 의견이 다 다른데 음. 모르겠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안 될 것 같아서 화성을 썼는데 안 되면은 장공이나 시험을 빠져야 할거든요. 근데 그럴 거 됐어? 네. 근데 왜 안 나와요? 아니 X좌표는 맞는데 Y좌표 잘못 간 거죠? Y좌표 어떻게 보여요? 아니 X를 구하는 것까지 아니고 Y좌표는 원래 식에 넣어야지. 원래 식에 넣으라고요? X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 것을 네. 새로운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뭐만 구할 수 있냐면 X 좌표만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Y좌표는 이 방법으로 못 구해요. 왜? 무조건 Y좌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Y좌표, 여기서 X좌표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 X좌표가 뭐가 되니까?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가요? 3인 거예요. 그럼 Y좌표는 원래 처음 식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끝. 여기다 많은 사람 집어넣을게요. 또 K를 안 구했다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K. K값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너무 큰데 수가. 네, 커요. 이건 순서상을 잘못 쓴 거. 순서상을 살 때 그냥 잘 세야 되는데. 그거를 세실 때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이게 습관 되시면 좀 편해요. A, B에서. A가 1이면 B로 가능한 게. 왜 1을 왜 빼요? 아니. 같은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되는 게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A가 2면 얘도 1, 2, 3 3일 때는 1, 2까지만 4부터는 없죠. 예? 잠깐만. 3, 3, 3, 9 3개, 2개 아니에요? 두 개네. 모를게요. 이거를 막 쓰는 것보다 이렇게 표에서 쓰시는 게 실수가 적어요. 왜냐면 작은 수부터 천천히 쓰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순서상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이요, 그렇죠? 그럼 K 값을 관계없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앞에 A가 1 됐잖아. 그러면 네. 그게 식이 성립해야지. A가 1이면 B도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곱이잖아. 아니구나. A가 1이면 B는 A가 1이라고요? A는 아니에요. 이거 계산 잘못하셨네.
아, 얘도 어떻게 있는데 이거. 너 그거 언제 하냐 너 그거. 원래 일요일날 너 왔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안 와가지고. 뭐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오늘 하자. 너 좀 빨리 해서. 이거를 먼저 하자. 그냥 숙제로 할게 그 앞에 얘기해준 거 아니야? 아니 너는 아마 진도 차이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풀 시간 주고. 원래 이거를 계획은 예. 뭐야 이게 잘 써? 별표가 많으니까요. 아 이거 작자 좀 해야지. 아까 이거 많이 넣고. 기억 니은은 당연히 맞죠. 기억 하면서 보면 디귿만 보면 되는데 이처럼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지면 두 실근을 근해 공식으로 쓰는 거야. 이거는 좀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식 자체가 디귿에서 써 있는 게 보면 차이가 뭐다? a의 절대값분의 이게 나오는 식이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애예요? 얘가 이 모양이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근해 공식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이 뭐랑 뭐예요? 하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고 다른 거는 a분의 잠깐만 왜 a인지 2a인데 짝수공 비슷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a라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네들의 뭘 구해라? 차는 거니까 뭐야? 얘네들을 빼는 거죠. 빼면 얘네 없어지면서 2a분의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 A분의 루트 4A 친구까지는 알았거든요. 아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틀렸죠. 이게 맞고 근데 얘네들 뭐부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으니까 얘 절대값이 붙어야 되고 그렇죠. 차이 구할 때 절대값 붙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약분되고 나서 어차피 루트 부분은 무조건 뭐예요? 근원은 무조건 양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만 양수 붙여서 이게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게 누구였을까요? 뭐가 틀리지? 니은이 틀렸어요. 진짜요? 왜요? 한근이 2, 아니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진짜요? 좀 예상밖에. 다른 근이 3 플러스 루트 이 얘기를 하려면요. 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다 이거 나중에 납치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개수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실수요. 그치. 실수기 때문에 안 돼. 눈 봐봐요. 네. 눈 또 그러네. 아 그러니까요. 저또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피곤하면 피곤 안 하거든요. 잠 진짜 잘 자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대로 x제곱 얘를 근으로 갔지만 계수가 아니게 x제곱 마이너스 뭐 하면은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 봅시다.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이걸 한 근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근이 그냥 x 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는 0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 개수가 어때요?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단위로 나오죠. 근데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혈례를 이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한 다음에 얘네들의 합.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x 하고 얘네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해서 개수가 뭐가 돼요? 둘 다 유리수가 돼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넣어요? 알파, 베타라고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가 b가 되는데 이때 알파가 무리수이면 이 베타가 뭐가 되는 순간? 유리수인데 0이 아닌 유리수면 곱한 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무리수가 되고 얘가 0이 아닌 유리수면 얘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A가 유리수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뭐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무리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설명이 애매한데 개수가 무조건 모여야 된다. 이 조건이 없으면 무리수 아닌 걸로 다양한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혈례근도 허수도 똑같아요. 실수에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복소수까지는 겨냥해요. 그러니까 혈례 복소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허수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또 그때 혈례 복소예요. 473번은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못 풀까요? 그러니까 F라는 거에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fx는 한 근이 뭐예요? Y요. 그러면 그 이야기 뭐예요? f 마이너스 1이 0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x가 마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괄호 안에가 값이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중 2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 거. 그러면 근이라는 건 뭐예요? x의 값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x가 얼마? 2인 거는 맞아요. 근데 x에다 2를 넣었을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f 만 3이 되는 거야. 얘는 0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다 해놓고 왜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선 뭐야? 부셔놓은 거 있어요. 자 우선 얘는 그냥 마지막 계산 실수예요. 이거 계산다. 여기부터 계산이 그냥 그렇지. 다 하셔놓고. 이거 뭐야?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 그래서 무슨 학생인지까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673번 73번 무슨 생각이야? 직각하면 문제야. 그냥 그래요. 직각삼각형. 그냥 넓이를 숫자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런 의미였어요? 넓이를 숫자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써도 돼요. 일단 얘 요런 게임이잖아요. 음. 표현이 A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항상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숫자를 상대하는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아 진짜요? 자 이거 이렇게 쓰셨죠. 이 밑에 같다고 푸셨죠. A. 아. 답을 안 쓴 거예요? 네. 이건 잘하셨는데 이 표를 어떻게 하신 거죠? 표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표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게요.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는 말 거지. 얘는 거잘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표를 쓰실 때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A, B하고 A를 작은 수부터 생각을 해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때 B로 가능한 것들을 세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막연하게 쓰셔가지고 숫자가 좀 잘 안 쓰지? 그러니까 A가 1이면 B의 값으로 가능한 거예요. A가 1일 때 B로 가능한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5보다 작아야 되니까. 2랑 3이. 왜 1은 안 돼요? 저 친구도 똑같이 그러던데. 왜 1? 똑같이 1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둘 다 1,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A가 2일 때도 뭐뭐 가능한 거. 둘 다 1을 생각을 안 할까요? 이거는 차수 낮추기를 해야 된다. 차수를 낮추라고요? 그러니까 x제곱을 쓸 수가 없잖아요. x제곱을 쓸 수 없으니까 x제곱을 바꿔서 써야 돼요. x제곱을 그대로 넣으면 몇 차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x제곱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치환을 한다거나 둘 중에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fx제곱이라는 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수가 몇 차가 되고요. 그치? fx가 몇 차예요? 얘가 2차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fx제곱을 하면 4차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4차식에 대한 생각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물론 배우긴 했지만 4차식은 쓰지 않죠. 그래서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 등을 이용하죠. 등 뭐 이런 조건들을 좀 더 이용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두 분을 x제곱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f 알파 제곱은
x제곱 더하기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식 싫기 때문에 얘를 바꾸고 싶어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알파는 0.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우리 치환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잘할 수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 하신 거 있어요? 식이 없네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까지 하는 거.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판별 d는 0이라고 하시고 그 뒤에 계산이 없어요. 계산을 하시면 a 값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닌데? x에다 얼마에 넣어요? 마이너스 되면 x에다가 눌러야 돼요. x에다 눌러야 돼요. f 마이너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x가 아니라 이거죠. 여기 괄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 괄호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 마일이라는 건 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예요. 얘는 0에서 그렇죠. 이걸 풀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서 또 하신 거예요. x랑 괄호 안에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가 우리가 흔하게 fx 써버리다 보니까 그냥 x랑 괄호 안이랑 같은 값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이 상태에서 x였던 거지 f 뭐 2x 플러스 그럼 이것도 다른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가 얼마야 되는 거냐, x가 얼마야 되는 거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선 얘는 왜 실생모예요?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니까 우선 뭐를 해주는 거야? 한 편씩은 쓰실 거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 부등식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니까. 근데 두 식은 알파벳으로 했으니까 예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알파벳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계산도 쓰는 거예요. K가 2분의 1이랑 1 두 개 나오셨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K가. 그러면 K가 어때야 된다가 나오겠죠.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그렇지. A조 마이너스 그리고 A조 마이너스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왜 4A씨요? 2A씨 2알파벳 아니에요?
번씩 써놓은 게 한 번씩 써놓은 게 뭐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좋다? 그다음에 기억해서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 알파가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이거죠. 이게 변형하면 양변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또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4는 뭐보다 크다? a는 4보다 크다. 니은은 이거는 절대값 갖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때? 부호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이랑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이때 알파 베타의 부호는 어때야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의 부호는 뭐 한다고요? 그렇지, 같다. 그러면 부호가 같냐를 고민해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들면 새로운 식 만들었을 때 걔가 두 실근을 갖는 거랑 동일하다. 아니 방정식이에요. 밑에가 다르는데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얘네들을 만나는 점인 거잖아요. 같다라고 놓고 이해하면서는 명하신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차 방식이거든요. 그냥 간단한 것도 새로운 식으로 그냥 바꿔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겠다. 얘네들의 곱이 어때요? 알파 베타이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가 4보다 크면 알파가 4보다 크면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예요?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타는 알파분의 2. 근데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알파가 4보다 크면 알파분의 2. 알파가 4보다 크면 알파분의 1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보다 작아요. 그리고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리고 전부 다 뭐를 곱해줘요? 2를 곱해주면 알파분의 2는 0하고 2분의 1 사이. 근데 알파분의 2가 뭐예요? 이게 베타.
얘도 이게 아니라 는 0을 만들고 다시 같다라고 놓고 그냥 여기서는 잘하셨거든요. 그냥 같다라고 놓고 이 항에서 새로운 식을 만드셨잖아요. 새로운 식을 만들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게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사각형인데 이거는 물고 있으시죠.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쵸. 얘와 얘의 닮음 또는 뭐 이거와 이거의 닮음 이런 식으로 닮음을 볼 줄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좋아요. K라고 놓고 닮음을 써서 K 값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한 변의 길이가 K가 되면 네. 여기도 K인 거고 여기는 여기요? 베타 마이너스 K 여기는 당연히 K 여기도 K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K 그래서 어느 거를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얘와 얘의 닮음을 쓰시는 게 아마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이거 제곱 짝수공 쓰신 거죠? 뒤에 있는 거 보여주셨어요. 뺐어야 되거든요. 그냥 저 그대로요. 한 점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만나려면 어때야 돼요? 한 변씩이 0보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같아야 되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크거나 같아요. 부동항이 바뀌죠. 만난다는 건 크다 쪽에 그러니까 최대값은 똑같아요. 얘와 얘가 만나지 않도록 일단 이 상태로 하기 힘드니까 같다라고 놓고 새로운 식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좀 다시 판단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답이 나왔다고요? K가 아니 잠깐만요. 아닌가? 한 변의 길이가 뭐 나와요? K가 1 아니에요? 1 나왔어요? 네. 그럼 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됐고 RP 파이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연구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fx라는 이차함수와 이렇게 그려지는 y는 gx라는 1차함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양수를 fx랑 gx라고 간단하게 쓰는데 이때 얘네들의 교점 이 두 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이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fx와 gx가 뭐 할 때요? 만날 때의 교점인 거죠, 그렇죠? 만나는 거니까 같다라고 놓고요. 얘를 이항해서 fx-gx는 0이라는 새로운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렇죠? 이 새로운 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지만 뭐한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같다라고 놓고 새로운 식을 세워요. 이 새로운 식은 함수로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오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유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보면 2차 함수식이 뭐예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랑 그쵸? 이거랑 y는 3x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3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이 뭐랑 뭐다?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요 하나는 3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쵸? 마이너스 2랑 3에서 만난다 이렇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다? 얘네들을 만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랑 3x 플러스 b가 같을 때 만나는 거고요, 그쵸? 얘를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더하기 3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거의 두 근이 누구랑 누가인 거다? 마이너스 2와 3인 거다. 이 교점의 x좌표들이 같다라고 놓고 넘겨서 정리했을 때 그 방정식의 해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즉 근과 개수를 이용해서 AB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근의 합 뭐예요? 얘를 더하면 1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같다. 뿔뿔대고 2 곱해지니까 2는 a 플러스 3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쵸? 이건 뭐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2분의 3 마이너스 b와 같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12는 3 마이너스 b 그러니까 b는 얼마? 15. 그래서 a는 마일, b는 1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이 얘네들을 같다라고 놨을 때 정리한 식의 두 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거죠, 그쵸? 자, 밑에 이거 풀고 프린트 좀 하고
저 여기 쓸 때 부호 바꿔 쓰지 않았어요 여기? 아 맞다. 합 쓸 때 부호 바꿔서 쓰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셨어야죠? 5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쓰셨어야죠. 마이너스가 빠졌잖아요. 여기는. 음. 근데 무슨 교복을 맞추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예약관이라고 봤는데. 예약을 하고 갔는데 또 예약한 사람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와서 선착순처럼 먼저 줄 서대로 맞추는 건데 아. 저보다 빨리 온 사람이 좀 더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일찍 하거든요 좀 더. 12시쯤에 도착했는데 그런데도 많은 거 같고 좀 늦어졌어요. 자한이도 교복 맞췄어요? 언제 맞추셨어요? 되게 빨리 맞추는구나. 근데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갑자기 키가 무럭무럭 크면 어떡하려고. 저안 커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날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다은이는 잘 모르지만 민서님은 보는데 저한 최근에 한 10kg 넘게 빠졌어요. 진짜로. 왜요? 그냥 먹는 걸 줄여서. 저 진짜 딱 뭐 먹는지 아세요? 그 집에 가면은 밥도 아니고 닭가슴살 한 봉지에 100g짜리 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100g짜리 양념된 포장이었고 이거에다가 계란 3개. 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 계란 3개에서 그냥 레인지에 돌려서 먹거든요. 네, 계란을 그냥 같이 해서 좀 돌리고. 진짜 이거에다가 반찬 조금 먹는 거 플러스 알파를 먹는 거. 근데 저 이게 딱 하루 한 끼 먹어요. 한 끼요? 저 1일씩 하잖아요. 저 아침 점심 안 먹어요. 저 밤에 집에 가서 이거 하나 먹고 끝이에요. 왜 안 드세요? 커피 마시고 뭐 하고 하면서. 여기 약간 중국에 마시면 쓰레기라는 애들 많던데. 근데 워낙 많이 마셔서 이제는 좀 적어갔는데.
우선님은 스케줄이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도 없는 일 기억이 나. 중에 대략적으로 아, 최근에 하나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주말인가 금요일인가 상관없겠는데 무슨 다은, 그러니까 우선 다은님은 월요일 날 8시부터 이거죠, 그렇죠? 수요일도 8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1시부터 월요일 없고요. 월요일에 들고 화요일 음, 화요일 8시부터 8시, 수요일 5시요. 수요일 5시? 왜 5시 갑자기? 아주 과학. 아, 그리고 목요일 8시도 없고. 아 이거 영어고 8시. 그냥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거는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게 다였을 거예요. 이거 이게 끝이에요? 네. 아니 방학 때 스케줄을 바꿔요? 네. 아니, 정해야죠. 어쨌든 방학 때 왜냐면 여러분 일정들을 해야 되니까. 제가 특강을 아직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특강 신청을 아직 안 했거든요. 다은님은 수학 영어를 하루에 같이 시간 조율해서 하는 거가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따로 조금씩 하는 게 나아요? 따로따로 있는 게 좀. 이게 나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요,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많이 안 와도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붙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좀 힘들긴 해요. 괜찮아. 수학이 먼저니까 수학에서 안 되고 영어가 좀 영어 다음에 수학이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학이 먼저니까 저 그래서 영어 가서 맨날 좋아해요. 수학하고 영어에서 놀 수 있는 거라서 얘는 저한테 유리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방학 스케줄을 아니 이 수학 때문에 아니에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아니 예. 아마 수요일 5시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월요일 날 4시부터 7시를 잡아버리면 그러면은 따라닥 하고 얘는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방학인데 매일매일 여기도 지금 이쪽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싫구나. 생각을 해봐야 돼. 금요일 날 일정이 모른다는 거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학원 쌤이 사라지시는 바람에. 아, 선생님 앞에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방학 스케줄이 이렇게 되거든요. 1시부터 4시. 4시부터 3시간이네요. 네, 당연히 여러분 3시간씩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주 7일 이렇게 들어가요. 저도 죽어나요, 방학 동안은. 그쵸. 저 주 7일 이렇게 수업을 해요. 주 7일을 저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끼워 넣을지. 왜냐면 여러분은 아마 방학 동안 되면은 기본 3개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되거든요. 총 5개. 여러분 자리가 총 5개가 채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평일에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말고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거 말고 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정료를 여러분한테 최대한 좀 편하게 맞춰드리려고. 민서는 상관이 없긴 한데 솔직히 다은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근데 어차피 5개면은 5개 뭔 소리예요? 수업을 5번이요? 네, 네? 네, 네? 네. 왜요? 방학인데. 잠깐. 주 7일, 아니, 제가 5일 수업을 한다고요? 네. 희한하네. 진짜 여러분 5번 수업이야. 네.
아 근데 지금 내 겨울 방학은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아마 5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겨울 방학 때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는 플러스 2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겨울 방학은 좀 길어가지고 플러스 1만 해도 돼가지고 플러스 1하는 반들이 있는데 그냥 너네는 플러스 2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이라 첫 시험이기도 해서 플러스 2가 맞는 것 같아요. 너네만 플러스 2고 다른 애는 플러스 1씩 할 것 같아요. 2, 3학년은 플러스 1. 또 문제가. 그렇지. 중학생은 플러스 없어요. 아 네. 아 이건데. 중학생은 플러스가 없어요. 아 이거 같이 플러스 해야 되는데. 대신 아마 민재도 이제 3시간 수업이 되겠지. 왜냐면은 이제 3학년 되면은 한참 시간 늘어나 3시간 되면 약간 좀 기분이야. 3시간 수업 하나 늘겠죠. 중인데? 제 3.33.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처음부터 다시 출사하는데 그래서 아 진짜 할 수 있겠죠? 언제 집어넣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단위를 생각을 하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4시 타임에 5일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게 낫지 않나? 하루 빼고 그러면은 수요일을 제외한 이렇게 수요일을 제외한 이게 안 되는구나. 중학생 애들 땡겨야 되구나. 그러면 중학생 애들 안 되겠구나. 그냥 좀 남기고 다은이를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언제예요? 왜냐면 월화목금이요? 다은이가 1시에 오고서 집에 갔다가 다시 8시에 영화 보는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시, 7시 하고서 뭐 잠깐 뭐 밥 먹거나 뭐 하고 1시 정도 하고 8시에서 이게 좀 무난하지 않아요? 얘는 안 바뀐다는 전제에서 어차피 밥 먹을 시간 정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은이 생각하면 이 타이밍을 넣고 민서도 요 수요일날 겹치는 거 빼고 네. 그냥 하고 이것도 민서도 8시니까 그냥 하고 8시 하고 8시 하고 8시. 근데 이제 다다음 주면 이런 계약이 있죠. 졸업이잖아요. 네. 1월 7, 8일 그대로 그러잖아요. 네, 저 6일에요. 언제? 7일이래요. 7일. 그러면은 6, 7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거잖아요. 6, 7이 월요일, 화요일 아니냐? 월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부터 월요일날은 안 나. 월화는 뺀다더라도 가능하시겠어요? 저 금요일이요, 근데? 금요일 일정은 좀 바뀌어서 어떻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 기억이 아니 학교를 안 가잖아요. 방학 스케줄 얘기하는 거 이게. 어. 방학 스케줄 학교 안 다닐 때. 그러니까 3월 전까지 방학 동 학교 안 갈 때. 그러면은 다은이는 일단 나왔어요. 토요일이래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일요일날 1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확정지어도 되죠. 근데 영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요? 보통 다 바꾸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지금쯤 얘기 나오지 않나? 저도 이 조그만 학원에서도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데 대형이면 벌써 나올 때 아니에요? 좀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근데 그럼 일단 급한 일 없으면 이렇게 이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뭐 들어야 되나? 특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셨죠? 4시 타임으로 왜냐면 그래야지 너네 다 맞거든요. 너네는 다른 타임 내기 힘들어서 그냥 4시 7시로 그냥 무릎 이해하시죠? 일단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일정 뭐 다른 학원이랑 일정 조율해서 바뀔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이렇게 아직 많이 길어졌는
다음에 필수 8번. 그러면은 이제 민재를 민수 앞으로 다 당겨가지고. 자, 얘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떤 이차함수와 1차함수가 만나는데 이 교점 중에 하나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교점에 대한 건데 얘 교점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점과 교점 사이 거리 아시겠어요? 이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교점 사이 거리.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운 적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좀 애매한 건데 기울기의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나중에 어디서 배우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다음 2학기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쓰기 전에는 뭘 쓰셔야 되냐면 기울기의 개념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줬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인 거죠. 근데 기울기라는 게 어떻게 구해지는 식이에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정도를 그래프에서 나타낸다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점 A와 B를 잡은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아시겠어요? 이때 이 x값의 변화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a, b 얘를 c, d라고 그러면 이 x값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c-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y값의 차이는 d-b가 되는 거고 이때 기울기를 뭐 하는 거예요? x 증가 x값의 차이 c-a분의 d-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분의 이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란 얘기잖아요. 이 길이를 a라고 놨을 때 이걸 뭐가 된다? 2a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길이가 뭐가 돼요? 루트 5a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알았어요? a, 2a, 루트 5a 이런 식의 해석이 돼요. 만약에 기울기가 1이면 y는 x 뭐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써줬어요. 그러면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 만들면 기울기 1이라는 거예요. 이거분이 이거가 얼마다? 1이다.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는 루트 2a이다.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잡으면 이 길이가 a일 때 이 길이가 몇 a? 3a.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뭐다? 루트 10a다. 이 얘기를 하는. 근데 원래는 정석점은 점과 점 사이 개념을 좀 쓰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울기 봐요. 물론 이게 오히려 이제 점과 점 사이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쓸 때도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떤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났는데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근데 두 교점 PQ가 있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예요 얘기를 해요.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기울기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4라는 걸 눈치를 채버려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x값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거에다가 뭐까지 써서 근과 계수의 관계, 즉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곱을 써가지고서 추가적인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기울기만 눈치챘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눈치챌 수 있으면 식이 좀 편해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요 파트에서 나오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미리 가지고 왔다. 원래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보면 이 참수의 식이 뭐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y는 mx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만 알려줍니까? p의 x좌표가 얼마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q의 좌표는 알려주지 않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고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만 되는 건? 활용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을 얘기했을 때 이게 나머지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편의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갖다라고 놓겠다는 거야. 갖다라고 놓고 이항에서 정리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다? 교점의 x좌표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와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근 베타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 그치. 근데 이 조건이 붙기 위한 건 있어요. 이 혈렉은 하나가 3 마이너스 루트일 때 다른 게 3 플러스 루트이에요 라는 말을 쓰려면 이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개수가 일이잖아요. 그치. 얘네들의 개수인 A, B-M, C 이게 뭐여야 된다?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는. 근데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B, C, M은 유리수란 말을 써주셨지. 그쵸? 이 말을 써준 이유가 뭐냐면 이 혈레근의 성질을 쓸 수 있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갔죠. 그쵸?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면 두 분의 합 A분의 B-M 마이너스 이게 얼마? 얘네들 더하는 거 6. 그러니까 B-M은 마이너스 6A.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곱 A분의 C는 얘네들 곱한 거니까 7. C는 7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ABC가 난정해지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뭐의 길이가? 뭐의 길이가? 그치? 이 PQ의 길이가 얼마다? 4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3 마이 플러스 루트 2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요?
기울기 m이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이거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얼마? 4인 건 알았어요.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x 값의 차이니까 x 값의 차이니까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3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2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도 2 루트 2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얼마? 1 m은 얼마?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얘네가 쓰진 않아요. 자, 여기서 요것만 유도하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얘를 쓰진 않는데 얘는 문제에 따라서는 다음 거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이 기울기 개념을 쓸 줄 아셔야 된다. 자, 밑에 6-12, 6-13 한번 해봅니다. 이건 좀 어렵긴 하실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래프를 저 정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가지고. 저희 왜 인투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를 x축으로 옮긴 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 p의 좌표가 3 마이너스 루트 2 이거죠, 그쵸? 여기 q의 좌표가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두 분이 선배랑 플랫을 써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x축으로 내렸을 때 이 점 x좌표는 얘랑 x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3 마이너스 루트 2 점 x좌표는 얘랑 똑같죠. 3 플러스 루트 2 길이는 어떻게 해요? 3 플러스 루트 2에서 3 마이너스 루트 2를 빼고 그래서 2 루트 2 얘가 2 루트 2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도 2 루트 2 그래서 보통 이 길이 그러면 x 값의 차이에서 얘를 빼는 거. 교점이 뭐랑 뭐가 나오고 직선의 기울기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냥 그거를 여기가 지금 x좌표가 1, 여기 x좌표가 y랑 1인가요? 여기가 y, 여기가 1인 거잖아요. 이 삼각형을 볼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돼요? 이 길이가 3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1이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3 그래서 피타 다음은 여기 해석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얘를 위로 그려니까 y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2가 있고 직선 y는 xx 이런 식으로 되면 y는 xx 이 교점을 구하신 거죠.
이 점의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 점의 x좌표가 1인 거예요. 그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를 쓰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지, 3이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게 직선의 기울기 얼마? 1이라는 건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얼마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도 얼마? 이 길이 얼마? 3. 그러면 이 길이를 뭐를 써서 구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구한다. 우선 좌표를 나머지 하나의 좌표를 구해야죠. 근거에서 써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죠?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이거 딱 보면 두 분의 합 얼마? 음.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니 피크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 길이가 왜 오고? 이 길이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두 분의 합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주부야님 이거 아닌가? 6 되려면 나머지 한 근이 뭐예요? 이거 4는 근데 왜 너는 마이너스 3이야? 저기요. 이건 K 값이잖아. K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 근이 뭐인 거예요? 2인 거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뭘 써서 구한다고요? 근거에서 써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대입해서 방법을 푸셨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 정도 되시면 그냥 근거계수로 식이 푸신 것까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더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에 두 근이 2와 그냥 알파라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이 합. 2 플러스 알파네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은 6. 그래서 알파가 얼마? 4. 그래서 다른 한 근이 4인 걸 찾는 거고. 만약에 K를 구하고 싶다? 여기 K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두 분의 곱하면 8은 5-K K는 맞아 이렇게 합과 곱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그래프로 보셔야 돼요.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와 이렇게 그려지는 3이 있는데 이때 이 점의 x좌표가 2인 거고 이
이 점의 x좌표가 4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길이는 아니다. 내가 이걸 아닌가 봤구나. 그랬을 때, 그치?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예? 왜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네,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여기 2인 것도 잘 쓰셨어요. 얘 기울기.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 길이도 2다. 오케이. 됐고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저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기 전 선배들은 언제 배웠던 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원래 중3 과정이었어요. 중3 과정이었는데 그냥 이것까지 시키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좀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이제 교육과정에서 하는 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업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밌는 거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드라마 보면 하면은 미국도 그렇게 학구열이 은근히 있어요. 숙제 이런 거 만약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숙제 안 한다고 막 혼나고 세상은 다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중3 과정이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중3 그 대신 이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이차함수의 개념과 조금은 포인트가 다르긴 해요. 얘만. 포인트가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요. 이차함수를 고등학교 와서 배운 건 어떤 걸 배웠냐면 x축과 만나는 점들, 그냥 x좌표만 그렸거든요. 보통 이차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차함수가 나오면 주로 교점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점 x축에 접하냐 안 만나냐, 그쵸? 이게 다 교점. 위치관계라는 게 교점의 개수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교점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때는 뭐를 위주로 했습니까? 꼭지점이 주로 메인이었거든요. 우리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 이걸 이용해서 꼭지점을 그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프 개형적인 부분 이게 많았는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중3 과정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그래프가, 왜냐? 교점이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적인 부분을 좀 더 보는 거거든요. 꼭지점을 본다라는 건 그래프의 개형, 모양이 훨씬 더 중요도가 올라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나오는 식을 무조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요.
여러분이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요 몇 학년 수업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참수잖아요. 최소 그러면 뭐예요? 제일 작은 거죠. 근데 이 최소라는 게 함수값의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 최소라는 게 x의 값을 물어보는 거냐, y의 값을 물어보는 거냐, 이거는 아셔야 돼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 누구?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최소 그러면 x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x가 아니라 누구의 최대 최소 물어본다? 얘가 아니라 y.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로 갔을 때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y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수를 그렸을 때 y는 fx 이런 표현 많이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y가 뭐예요? y 좌표가 이꼴 뭐다? fx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 뜻으로 쓰는 거예요. y는 fx, y 좌표를 함수값으로 하겠다. 함수값을 y 좌표로 하겠다. 진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y 좌표와 함수값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 중에 y 좌표가 제일 작은 점은 누구예요? 그치,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를 말할 땐 중상가중에 꼭지점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꼭지점이 제일 작은 점이니까. 그러면 얘는 최대는 이렇게 하면 얘는 최대 어때요? y 좌표 한없이 올라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통은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는요 x 값의 최대 최소를 보진 않지만 x의 값의 범위를 정하긴 합니다. 이 얘기는 좀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렸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 봤을 때. 그러면 얘는 최소는 뭐예요?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최대는 제일 높은 거, 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을 정도로 뭐예요? 단순합니다. 뭐 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시고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단 최대 최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 뭐가 주어진다? x값을 범위, 즉 뭐예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요?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우는 게 힘들어서 조금 고생을 하시긴 하는데 그냥 그래프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를 보면 일단 얘는 범위를 안 줘요. 그냥 이거 기본적인 거. 필수 9번은 나눠 설명할게요. 필수 9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딱히 범위를 주진 않습니다. 얘는 x의 값의 범위가 없는 형태. 이게 없는 형태예요. 자, 1번. fx가 5일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일 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쵸?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최대 최소가 꼭지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래프 어떻게 되죠?
위로 블록하면서 여기에 좌표가 3,7. 자, 최대값 얼마일까요? 최대값 7이죠. 뭘 읽는 거라고요? 이 최대 최소는 최대는 누구의 최대값인 거예요? y 좌표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의 y 좌표 중에서 제일 큰 y 좌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이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7인 거예요. 최소는 보통 최대는 라지 m, 최소는 스몰 m으로 씁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맥스와 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그치 없는 거야. 역시 배우신 분. 자, 2번도 어떻게 돼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일 때 어떻게 돼요? 아, 6이 아니라 b구나. b일 때. 그럼 얘도 그래프 그리면 x 마이너스 2에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어떻게 돼요? 아래로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때 여기가 2, b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근데 얘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2예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 뭐라고요? 이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가장 작은 y좌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낮은 점의 y좌표. 최소값은 뭐예요? b-4인 거죠. 이게 2인 거야. 그러니까 b는 얼마?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시고, 그쵸?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된다. 자, 밑에 14번을 합니다. 마이너스. 왜냐면 마이너스 넣는 순간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 b 플러스 1이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대냐? 최대가 되는 게 최대일 때 x 값도 얘기를 해라. 이거는 최대가 되는 점에 x 좌표도 얘기하세요. 잠깐만. b가 왜 4야? 자, 이렇게 되고. 자, 필수 10번은 방금 한 거에다가 방금 한 건 최대 최소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x의 값에 범위가 추가되는 형태예요. 동일한 문제인데 x 값의 범위가 추가되고요. x 값의 범위가 추가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려라 이 뜻이에요. 이 x값의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보면 이거는 간단한 거라 그냥 빠르게 할게요.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분의 1에
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대값은 얼마? 근데 최소값은 없죠. 그래서 최소값이 없거나 이런 거를 귀찮으니까 뭘 해버려요? x값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줘요. 그래서 얘는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그려라 이거예요. 자,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0은 어디 있겠어요? 3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여기 0이 있겠죠. 그쵸? 1은 3분의 1보다 큰 쪽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인 거예요?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0일 때 아니면 1일 때 둘 중에 누가 더 최소겠죠. 그쵸? 물론 센스가 있다면 1이 더 내려가는 건 아는데 그냥 그런 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1도만 그리기 때문에 뭘 해주셔야 되면 양 끝값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더 작은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인지 알아야 y좌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0일 때, 1일 때 값을 쓰셔야 돼요. 근데 대입하시는 건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바꾼식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은 어디에다가? 처음식에다가. 대입은 처음식이 더 편합니다. 웬만해서 대입은 처음식에다가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계산이. 여기다 0 집어넣는 것보다 얘한테 0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얼마? 0. 1 집어넣으면 마일. 그러니까 1일 때가 어떻게 된다? 1, 마일. 0보다 1일 때가 좀 더 내려간다는 거죠. 최소값.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가장 작은 값. 마일. 다시 2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때. 자, 얘는 그래프 그리려고 보면 x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5,5, 2,4. 자,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린다고요? 똑같이 0에서부터 1까지. 0 어디 있어요? 얘가 2니까 0은 2보다 작은 쪽에 0이 있겠죠. 그쵸? 1도 어디 있겠어요? 2보다 작은 쪽에 1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얘는 그 꼭지점도 필요 없는 문제죠. 여기만 보는 거니까. 딱 얘만 봤을 때 0하고 0에서부터 1까지만 그려놓고 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 뭐가 필요해요? 얘네들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 구한다? 양 끝값을 미리 구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 0일 때는 얘보다는 누구에 대입하는 게 나아요? 얘한테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죠. 0일 때 얼마? 1. 1일 때는 마이.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가장 큰 값, y좌표 중에 가장 큰 y좌표 1은 최소값은 마이. 자, 밑에 15번 풀면 끝내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야지. 어? 이거 해놓으셨네요? 13보다 작다 뭐야? 아니 그래프 그림 어떻게 그려줘요? 아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마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는이 붙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낚시일 수도 있겠다. 자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두 종류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밑에 2번 아래로 볼록하죠, 그쵸? 여기가 뭐예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구하셨는데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가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이 맞나? 잠깐 여기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 맞는 거죠?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맞아요? 플러스 1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냥 0 마이너스 0까지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 뭐 0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오케이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이너스 이쪽에서 뭐가 없어요? 등호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빈 거고요. 얘는 0을 포함하는 거. 이거 색칠하시는 거 아시죠? 포함하지 않을 때 비우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13, 0일 때 5인데 얘는 최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최대는 자, 얘가 13이란 값을 가져요? 안 갖죠? 그쵸? 얘는 13이란 값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일 큰 값 얼마예요? 13은 아닌데 제일 큰 값 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수죠, 그쵸? 그러니까 13보다 작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수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 못하죠. 표현할 수 없는 거는요, 수학에서는 없는 겁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는이 있었으면은 13이 답은 맞거든요. 근데 는이 없다는 걸 일부러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최대값이 13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13보다 작은 중에 제일 큰 수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최소가 뭐예요? 최소 4 아니에요?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1,4가 없어요. 그래프 그려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참고로 0의 위치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아니 구간을 마이너스에서 0까지만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되신 거냐면 이 꼭지점에 x좌표를 잘못 표현하셨어요. x 값이 마이너스로 느끼거든요.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4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4예요. 그러면 0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잖아, 이쪽은. 그러니까 최소는 5가 맞죠. 그쵸? 최대는 2가 빠지니까 13이 될 수 없는. 숙제는 74페이지 딸랑 하나네요. 아싸? 거기 74페이지만 해보시면 되고. 자, 아 그리고 맞다. 이게 잠깐만 이거 일정 왜 이러냐? 자 일단은 다 좀 안내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오늘 이거 뭐가 이렇게 빡빡하지? 자 여러분 다음번 목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 25일이죠. 민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 안 오네. 네, 목요일에 수업 없습니다. 숙제가 너무 없는데. 진짜 이래서 뭐 숙제가 없나? 3시간도 고등학생 3시간도 이렇게 해야 돼. 진도가 너무 없어. 목요일에 25일에 숙제 없고 여러분은 일요일 날 1시부터 다시 오시면 돼. 아시겠어요? 목요일에 연주 수업은 수강입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1월 1일은 수업할 거예요. 네, 저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저 여행 갈 수도 있고. 저 일본 갈 수도 있고. 민서님. 민서님 어떡하지? 아니 왜 막?